이 집 리모델링 하는데 과연 얼마나 들었을까? 다 포함을 해서 한 정도? 애들도 그냥 뛰어다녀도 뭐 뛰지 말아라 하는 얘기도 안 하고. 육아와 일을 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게 제일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쪽을 통과해서 다시 안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집은 곧 아파트로 통하지만 실제로 한국인의 절반만이 아파트에 삽니다. 나머지 절반은 아파트가 아닌 집에 사는데 온 세상이 다 아파트에 사는 것 같죠? 그래서 아파트가 아닌 집, 그리고 그곳에 사는 분들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아파트 외환삼. 오늘의 집주인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굉장히 집들이라는 느낌이라 설렙니다. 특히나 이제 직접 꾸미신 집이라니까 얼마나 좀 예쁘게 꾸며놨을지, 또 기존의 아파트랑은 어떻게 다른 모습일지 좀 빨리 가서 보고 싶네요. 주인님 계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저희의 약속한 선물입니다. 너무 예쁜 집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바로 여쭤볼게요. 주인님, 아파트 외환삼? 궁금하시죠? 이야기해 드릴게요. 일단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집을 보는데 철문부터 사실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곳곳에 묻어있는 그 감성이 남다른 것 같아요. 이 집 어떤 이유로 선택하시게 된 거예요? 근처에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살고 계세요. 저희가 이사 올 때쯤에서 이제 우리 아들이, 첫째 아들이 태어나서 이제 저희도 일을 하면서 같이 육아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부모님한테 좀 약간 의지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오게 된 게 육아와 일을 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게 제일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1층에는 제가 올라오다 보니까 스튜디오처럼 돼 있던데 일하시는 공간이세요? 저희는 1층, 2층, 3층으로 좀 총 층이 3개 층인데 1층은 말 그대로 뭐 아파트로 치면 서재의 공간? 뭐 일을 보는 거,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미팅과 저희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아기가 위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공간 분리는 또 되는 반면에 위에서 아빠! 그러면 이제 밑에서 하고 달려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 거죠. 극강의 직주 근접과 육아, 요 때문에 이 집을 선택하시게 된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하는 이유도 집을 지키기 위한 거고, 일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가장 중요시하는 집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보자라는 게 메인 생각이에요. 예쁜 집 잘 꾸며놓고 사시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것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집의 가장 큰 장점 자랑하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아파트가 아니어서 이제 일 끝나고 가사 활동을 할 때 뭐 세탁기를 아무 때나 돌릴 수 있다, 뭐 청소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취미로 피아노를 치기도 하는데 그것도 그냥 새벽에도 그냥 치고 싶으면 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애들도 그냥 뛰어다녀도 뭐 뛰지 말아라 하는 얘기도 안 하고. 아파트 살면 층간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자제를 시켜야 되는 게 맞아요. 있는데 동아가 친구의 집이거나 지인들의 집에 놀러 가게 되면 그렇게 걸음걸이가 신경 쓰이더라고요. 한 발짝 돌아다닐 때마다 콩콩콩콩 하면서 살다 보게, 저희는 신경 안 쓰고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신경 쓰여서 우리가 추후에 아파트에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2층에서 동아가 뛰어서 왔다 갔다 하면 저는 1층에서 일을 하면서 동아가 오른쪽에 있구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있구나. 네네. 안 다쳤다. 뭔가 큰 소리가 나면 3초 안에 울지 않으면 괜찮은 거고 3초 후에 울면 큰일이 났다, 막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살고 있어요. 바로 그냥 케어가 가능하네요. 집에 대한 장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를 위해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아이를 위해서 좀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어떤 점이세요? 아이를 위해서는 최대한 공간이 다 열려 있어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제가 동아나 주아를 케어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이가 공간으로 분절돼서 나 혼자 있다라는 느낌을 좀 안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안 그래도 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막히다 보면
3층에서 1층에 있는 엄마 아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최대한 개방감을 주면서 한 층에 혼자 있더라도 아빠 엄마가 위든 아래든 항상 있다라는 걸 좀 인지시키는 것이 좀 가장 중요한 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두 분 다 전문적으로 이 공간 또 시각적인 걸 다루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의 미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확고하고 수준도 높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이서 같이 이 집을 만들면서 좀 싸운 거는 없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희도 되게 크게 싸우긴 했었어요. 이 주방 설계를 할 때 이게 원래 이 구조가 아니었었거든요. 네. 원래는 이제 저쪽 난간을 좀 가리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제 남편이 철거를 하고 나서 저 난간을 살리고 싶다고 갑자기 구조를 바꾸겠다고. 철거를 하시고요? 인테리어 하시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지 않으세요? 제가 수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사를 하고 와서 그 와중에 막 도면을 수정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조가 바뀌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의견 충돌이 되게 많았었어요.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이 집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육아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 직주 근접 때문이었는데, 사실 근데 이 두 가지는 아파트에 살아도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이 집이었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아파트에서 직주 근접이라고 하면 이제 그 주거지와 가까운 공간에 오피스가 있는 걸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같은 건물에 있기 때문에 갑자기 아기가 아프거나 했을 때도 그냥 위에서 좀 재워놓고 밑에서 일을 할 수 있고, 뭐 미팅을 하더라도 좀 그런 부분이 충족이 되는 것 같아요. 아기가 하원을 했을 때도 저희는 사무실에서 이제 옆에 아기 뭐 색칠 공부할 수 있게끔 네, 자리를 원래 아기 자리도 있었어요. 아, 1층에? 네. 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동아는 색칠 공부를 하고 저는 옆에서 마저 업무를 좀 마무리하고 훨씬 더 가까운 개념의 직주 근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층으로 우선 나눠지다 보니까 사무실이라는 개념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집 안에 서재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들도 1층에 내려오면 1층은 확실히 일하는 공간, 2층, 3층은 우리 집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한테도 공간에 따라서 성격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도 배워가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좀 더 나은 방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가까워서 좀 불편하시거나 그런 점은 없으셨어요? 처음에 이제 이 집으로 이사를 오고 남편이랑 계속 24시간 붙어 있기도 하고, 이 건물 안에서 이제 자고 먹고 일하고가 다 해결되니까 이 밖으로 나갈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 출퇴근을 하면서 뭐 밥을 밖에 먹으러 가면서 리프레시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너무 없다 보니까 밖에 날씨가 어떤지 뭐 이런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답답함이 있다는 거, 그게 조금 단점인 것 같아요. 집이라는 게 집 내부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집이 어느 동네에 있느냐, 집이 속한 동네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동네 자랑을 좀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한테는 제일 자연스러운 일인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곳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동네 분들도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근처에 시장이 있다 보니까 뭐 부모님의 신부름으로도 많이 갔었고, 어머니 손잡고 야채 가게 아주머니한테 야채도 콩나물 500원어치도 사오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릴 때 저한테 귀엽다고 이제 100원, 200원씩 주시던 분들이 이제 3대가 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니, 저, 이제 동아가 손잡고 이제 시장을 내려가다 보면 어머니가 인사하고 저한테 100원, 200원 주셨던 분들이 이제 물가가 올라서 동아한테 1,000원, 5,000원, 10,000원씩을 주시면서 그거를 이제 들고 다니면서 이제 동아는 위에서 받아서 아래 장난감 가게가 이제 시장에서 사서 올라오면서 오뎅도 사 먹고 뭐 이런. 되게 정겹네요. 제가 어릴 때 좋았던 경험들을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경험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설명해 주셨던 부분을 한번 직접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아파트 대비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천정고예요. 천정고. 네. 이게 지금 몇이에요? 2,700, 800 그 정도, 거의 3m 정도 나오는데 2,300이 보통 일반적인 아파트의 높이인데 이렇게 하면 손이 닿거든요. 저는 중요시하는 게 공간이 넓은 것도 중요하지만 넓지 않은 공간에서 천정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사람이 답답한 느낌이 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볼 때도 더 넓은 공간으로 확장되는 개념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그래서 높이가 달라지다 보니까 볼 수 있는 영역이 달라져요.
감정적인 것도 이런 면에서는 좀 가장 강점이지 않나. 저희 집이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고 긴 형태의 도면인데 거기에 천정고까지 잡다면 굳이 내가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건축 면적은 혹시 얼마인지? 대지는 한 50평 정도 되는데 저희 건물은 15평 정도? 연면적이 45평 정도. 네, 그쵸? 각 층으로 하면. 위에 개방감을 준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네. 이 컬러랑 이 도장 컬러랑 맞추려고 이제 테스트를 엄청 많이 했어요. 아 이게 그러니까 기성품 네, 맞아요. 기성품 냉장고인데 네. 그거랑 저는 이게 가구 짜는 건 줄 알았어요. 사실. 아니에요. 이거를 구매를 하고 여기에 맞는 컬러감으로 이렇게 다 통일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진짜 많이 해보고 저희가 도장을 한. 그리고 또 보시면 이 라인이랑 이 라인이랑 좀 어느 정도 맞추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여기 냉장고 밑에다가 이 바닥을 좀 단을 높였어요. 그래서 이런 라인 정리가 다 되어 있어야 이제 전체적으로 좀 공간이 깔끔해 보여가지고 네, 이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사실 잘 모르는 디테일이긴 한데 이런 저희는 디테일이 네, 좀 있다.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아주 했습니다. 뿌듯해하시는 모습 잘 담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 정리가 되게 인테리어에서는 중요하거든요. 사실 보통은 바닥이나 천장에 몰딩을 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면이 벽면에서 조금 튀어나오게끔 마감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마이너스 몰딩이라고 해서 보시면 네,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사실 그 목공 하시는 분들이 되게 디테일하게 잡아야 하셔가지고 그런 비용이 더 발생하는데도 이제 좀 남편이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바닥면도 그렇고 천장도 그렇고 다 마이너스 몰딩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어요. 제가 놓칠 수 없었던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예, 원래 설계는 여기가 막혀 있었어서 그러니까 이 시야가 없이 그냥 왜 이 뷰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2층에 있는 사람도 3층에서 사람이 내려오는 걸 확인했으면 했고 저희가 통로나 계단을 내려오다 보면 좁은 공간을 통과하다가 고개를 한번 돌렸을 때 그 공간의 확장감을 한 번에 느낄 수 있게 그런 것들이 좀 저한테는 와이프를 설득하기 위한 가장 큰 힘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화장실은 통과를 하게 돼 있어요. 보통은 한쪽이 열려 있으면 한쪽이 잠겨 있는 타입인 건데 저희는 이쪽을 통과해서 다시 안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네요. 문이 양쪽에 있네요. 이렇게. 네, 이것도 저희가 설계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열린 공간 아까 네, 말씀하셨던. 맞아요. 저희 집이 약간 지금 패브릭이나 이런 것들이 빠지면 거의 모노톤의 개념인 건데 화장실 공간 안에서는 컬러라든가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반전으로 나올 수 있는 공간이 타일이 너무 예뻐요. 약간 호텔 화장실 같아요. 느낌이. 이제 여기가 이제 침실인 거군요. 그럼 이제 진짜 만약에 혹시라도 동화가 저기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양쪽에서 그냥 달려갈 수 있는. 여기 보시면 그러게. 뭐예요 이거? 이게 뭐냐면 여기 열어보시면 벽걸이 에어컨이 있어요. 에어컨. 네. 근데 이게 사실 1년 동안 한 3개월 정도만 맞아요. 사용을 네. 하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 보기가 안 좋고 해서 이거를 이제 안에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해가지고 이 안쪽에다가 설치를 하고 겨울이나 뭐 봄 때는 이렇게 가려놓고. 그래서 막 이거 가리려고 커버도 씌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커버보다 이게 훨씬 더 깔끔하네. 이것도 문이에요. 이게 문이에요? 잠시만요. 벽면이 이렇게 통으로 움직이는. 벽이 움직여서 공간을 잘라준다라는 개념이 좀 더 강했어요. 개방적인 공간은 아이를 위해 필요하지만 사적인 공간은 어른들을 위해서. 이제 여기가 동화 방인데 아까 제가 사실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아이를 위한 집인 게 크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좀 돋보이는 그런 인테리어나 포인트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이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또 차분하게 하면 아이방의 느낌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 컬러를 뭐 초록색이나 노란색 같은 거를 좀 채도 높은 컬러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아이방은 좀 아이방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마감재들을 좀 바꾸고 이런 손잡이 같은 것들도 조금 귀엽다. 튀는 컬러를 사용을 해서 그게 이케아 제품인데 두 개가 한 세트인데 아마 6,000원? 10,000원이 아마 안 될 거예요.
이케아나 이런 제품들도 보시면은 포인트로 사용하기 좋은 것들이 좀 꽤 있어요. 그래서 소스를 이렇게 톡톡 던져서 집안에 활기를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소파도 되게 귀엽네요. 되게 애기 엄마들 사이에서 네. 되게 좀 많이 인기 있는 아 제품이기는 그래요? 해요. 약간 요즘 네. 힙한 네. 트렌드 아이템이네요. 네.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집 리모델링 하는데 과연 얼마나 들었을까? 3층짜리 연면적 45평짜리 집을 리모델링 하는데. 아 근데 이거는 비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네. 일단 저희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였던 게 철거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샤시도 다 바꿨고 보일러도 다 다시 깔았어요. 아 보일러까지? 네, 근데 이 세 가지가 아파트나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실 때는 들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기는 하거든요, 크게.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한 1억 정도? 아파트가 아닌 집을 선택을 하시고 직접 이렇게 지으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주변에서는 좀 어떤 반응이셨어요? 저희 주변에는 다 디자인 쪽이거나 인테리어 쪽이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로망 중에 하나가 내가 작업한 공간에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산다는 게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친구들은 부러워했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파트는 되게 구조가 획일화되어 있잖아요. 이게 구조가 딱 정해진 대로 사는 것보다는 주택은 이제 벽도 내가 원하는 대로 세울 수 있고 또 틀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아파트가 아니어서 좀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저희가 아파트에 살면 관리비를 내잖아요. 전 그 이제 용도를 이제 알겠더라고요. 아 네. 그때는 그냥 주는 돈인 줄 알았는데. 약간 세금 같은 느낌이랄까요? 뭔가 사용은 하는 건 알겠지만 딱히 뭘 사용하는지는 나한테 모르겠다였는데 수혜가 직접적이지 네. 않은 것 같은 느낌. 나한테 필요한 건가였는데 뭐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아파트 대비해서 좀 손이 많이 돼야 되는 부분들은 좀 있기는 해요. 눈이 오면 내 집 앞은 쓸어줘야 된다는 개념? 뭐 이런 것들이 기존의 아파트에 살면서 갖고 있지 않은 생각과 좀 다른 것들이 좀 있어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인데 아파트 앞으로도 안 삼? 교육을 위한 것들 때문에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결국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가고 싶은 방향은 아파트 쪽이 아니라 이러한 주거 형태를 갖고 있는 우리 가족을 좀 탄탄하게 지켜주고 우리 가족이 자기 성격을 조금 더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원하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여건이 된다면 계속 주택에 살고 싶기는 해요. 요새는 사실 다 아파트에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뭔가 그런 거를 조금의 불편함이라면 불편함이지만 그런 거를 감수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제 선택지가 되게 다양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이제 공간도 배치를 하고 네, 그런 것도 집에다가 좀 적용을 해보면 더 나은 주거 생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렇게 오늘의 주인님과 집을 살펴봤습니다. 너무 귀한 시간과 공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촬영해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살고 싶어 하는지를 조금 더 분명히 정리하는 시간인 것 같아서 좀 저희한테도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파트 외환삼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조댓구알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